네, 자, 토마토 모닝쇼 이제 3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역시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다 좋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갭상승 출발하면서 잘 가나 싶었는데 후반 들어서 특히나 장 막판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고 또 간밤에 영향을 미쳤던 유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증시에도 직격탄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이슈 체크인으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태준 대리와 오늘 어떤 내용들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이어갈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이슈는 불확실성은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FOMC 이전에 지금 우리 증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양대 지수 모두 다 이제 초반의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막판으로 갈수록 특히나 이제 2시 넘어가고 나서부터의 어떤 이 하락세는 더욱더 좀 컸다는 부분. 요런 부분이 좀 글쎄요. 계속해서 좀 시장의 어떤 신뢰감이 좀 투자자들이 갖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어제 같은 경우 1990포인트 근처까지 이제 상승을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제 반등의 구간 먼저 한중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다시 장 막판에는 상당히 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매도세로 이제 큰 하락에 대한 부분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16일, 17일 이제 FOMC 회의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전체 통계치가 74% 이상은 금리 상승을 한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할 시기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 지금 12월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는 언제냐 이런 부분들이 점차 좀 나와야 될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각에서는 차라리 금리 동결하면 어떨까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 동결하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혼란이 좀 빠지지 않을까. 차라리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시기 자체를 논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자체도 금리 인상을 좀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계속해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그 다음 인상 혹은 그 인상 속도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의 대응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렇다면 그 수급적인 부분도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은 지금 지수 자체가 원래 2050에서 한 1900선 박스권 상당히 좀 그나마 크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1950에서 한 2030 정도 상당히 좀 좁은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도 지금 투신 정도 같은 경우 많이 지금 상당히 좀 얄밉게 좀 매매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매매 패턴을 보시면 지금 또 투신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이다라는 인식하에 투신권 다시 한번 단기 매매 차익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전까지 보신다면은 2030분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좀 이러한 부분들이 투신만이 지금 시장에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박스권이 좀 좁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이 좁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도 작아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정도 그런 대외적인 악재로 인한 투자 심리도 이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심리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변동성 지표 자체도 전체적인 우하향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그 악재에 대한 그런 공포는 남아 있지만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변동성도 작아지고 투자 심리도 우하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는 안정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제 결국은 외국인 자금들의 어떤 흐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FOMC 직전까지는 외국인들 전혀 지금 시중국의 어떤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이제 50% 밑으로 다시 이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53%까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또 외국인들 지분이 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기대가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FOMC 회의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으로 지금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50%대를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자기들의 주식을 좀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외국인들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러한 차익 실현 구간이 지금 현재 뭐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냥 우려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에 또 이슈가 나왔었는데 기대했었던 뭐 감사는 없었고 국제유가 감산 불발로 인해서 오늘 간밤에도 또 유가가 밀렸었거든요. 이에 따른 국내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지금 뭐 감산 합의 실패로 뭐 유가 하락은 뭐 이제 지속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도 뭐 거의 뭐 30배럴 그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전에 그 6월 7월 달이죠.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이미 그 유가 하락은 예견이 되어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란이 지금 핵 타결하면서 계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이제 100배럴 정도인가요? 이렇게 계속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인 흐름은 유가 하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산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년 6월 2일에 다시 회의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물론 내년 6월 2일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뭐 2분기 초까지는 유가 하락이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뭐 언론상에서는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악영향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반대로 본다면 유가 하락으로 수혜 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뭐 그 운수 운반하는 회사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 심리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유가 하락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좀 바라보면은 좋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슈에 있어서 피해주가 있다면 또 수혜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양면을 보면서 좀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글로벌 이슈뿐만 아니라 수급 또 유가까지도 점검을 해봤는데 앞으로 전략 결국 뭐 FOMC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지요? 우선은 당분간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단기적인 이슈가 지금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갈 만한 힘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이슈가 거의 뭐 그날 당일날에 그냥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적극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릴 때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관심 종목군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관심 종목군들이 밸류에이션이 전혀 변함이 없다면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점 매수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저점 매수라는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이 아니고요. 약간 내년까지 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종목을 살까, 언제 들어갈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전 FOMC 전까지는 조금의 기회 영역으로 자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보셨던 종목들, 특히나 밸류에이션의 펀더멘털에 큰 변화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분할 매수 관점 취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메리츠송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